자, 일단 196번 문제부터.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게는 3m이 놓여 있고, 요게는 m짜리가 놓여 있고, 요게는 2m짜리가 놓여 있는데 손으로 붙잡은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손 놓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 속도를 0으로 만드는 역할만 했을 뿐이야. 손으로 붙잡고 있었던 건. 그리고 이제 얘를 도르래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얘가 A고 B, C. 주로 어디를 끊을 거냐면 처음에 이제 가만히 놨을 때만 해도 얘네들 가속도가 A였는데 나중에 가속도가 다시 크기가 A가 된대. 이때 이 상황이 바뀌게 된 건 P를 끊었을 때야. 여기가 P고 여기가 Q죠. P를 끊었을 때. P를 끊기 전에도 가속도가 A였고 P를 끊은 다음에도 가속도가 A다. 누구의 가속도냐면 B의 가속도입니다. B의 가속도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A의 가속도라고 했으면 되게 쉬웠을 텐데 P를 딱 끊었을 때 A는 나중에 끊게 되면 혼자 떨어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될 거야. 그렇게 되면. 그랬으면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그럼 처음에도 중력 가속도만큼이겠네? 이러면 이제 쉬운데 A 게 아니라 B 거라고 되어 있어요. B의 가속도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가속도예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니? 여기를 끊게 되면 A, B, C가 같이 갈 때의 R자임하고 B, C만 갈 때의 R자임은 분명 달라요. 맞지? 여기 3mg가 사라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R자임이 분명히 변했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게 뭔 소리일까? R자임의 크기가 변했으면 가속도도 변해야 돼요. R자임이 변했으면 가속도도 변해야 돼요. 근데 R자임이 변했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안 변해. 가속도는 변해야 되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안 변해. 뭐야? 가속도의 방향이 변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가게 됐어. 그 얘기야. 알겠지? 끊기 전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끊은 다음에는 시계 방향으로 가게 됐어. 그 뜻이었어. 이게 수능이야. 수능을 이딴 거 내. 논리 안에 논리가 들어있죠. 그죠? 안에. 그러면 기억에 가보니까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Q가 B를 당긴다. 이거군요. 요 장면. 요 장력이 끊기 전 이때 끊은 후 요때 이때 요거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봤어. 시험 문제라는 게 맨날 우리를 갈구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랬지. 요번에도 마찬가지야. 여기를 물어보고 있어. 이거하고 어차피 똑같은 걸. 여기를 대답하나 여기를 대답하나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우리는 이걸 가지고 대답하면 아주 쉬울 겁니다. 왜냐면 손을 놨을 땐 얘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속을 한다는 거죠. 근데 끄는 다음에 가속도 방향이 반대가 된다. R자인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니까 운동 방향 쪽에 반대쪽으로 힘이 작으면서 느려진다 이 뜻이야. 알겠지? 여기까지 알아보는 게 일단 중요하고 R자인 방향이 반대가 됐어. 따라서 처음에는 가속했으면 그 다음에 감속하게 돼 있어.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끊어지기 전에 C를 봤을 때, 끊어지기 전에 C만 봤을 때, 이제 C라고 하면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이때가 더 크니, 아니면 C만 딱 쳐다봤을 때, 요게 더 크니, 이 두 개가 누가 더 크니, 그게 묻는 거야, 그치? 근데 이때 C가 밑으로 내려가려는 요 힘을 F라고 하면 이건 변한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크니, 요게 크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 기억이. 알겠지? 하필이면 여기서는 빨라지고 있어요, 여기서 느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작고 얘는 커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느려지기 위해선 이게 크고 이게 작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얘의 크기는 이거보다 클 거고 얘의 크기는 이거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
알겠지? 여러분 끊기 전이 크다. 기억마다. 기억이 의미하는 게 결국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될 거라는 걸 눈치채고 그래서 여기선 빨라지고 여기선 느려지니 이쪽을 따지라고 했지만 이쪽을 따져서 보면 바로 보인다. 선생님 시키는 대로 가보면 이해는 된다. 혼자 하려고 그러면 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습해야죠.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갈 수 있겠다 저렇게. 패턴만 익히시면 돼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A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쌤은 이거를 다시 이런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동그라미 빵 쳐놔버렸네. 이 그림을 어떻게 볼 거냐면 니은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그림 다시 그려볼게. 여기 3m짜리가 A가 있고 여기에 이제 3m짜리인 BC가 있는 거야. 난 이렇게 보겠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3mg가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는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있고 여기에는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있는데 이 F1이라고 하고 이걸 F2라고 하면 여기 사인 세타에 해당되지. 그치? MC 사인 세타. 그 F1과 F2를 합쳐서 이쪽으로 F라고 볼 거야. 그냥. 알겠지? 그래도 되겠지? 그래서 줄을 끊기 전에는 6m짜리가 3mg 빼기 F에 해당하는 이게 가속도였는데 그 가속도의 크기가 나중에 여기 줄을 또 끊어버리면 얘 혼자 갈 때에 3m짜리의 F 하나 제공한 거와 똑같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쪽과 이쪽을 이용하면 F가 나올 거고 그 F를 이용해서 A를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2대1 따라서 이것도 2대1 그러면 3mg 빼기 F는 2F란 얘기니까 F는 mg였던 거죠. 따라서 이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 mg니까 3분의 g였던 겁니다. 니은 맞았죠.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좀 쉽진 않네요. 여기가 기억을 푸는 거였고요. 여기가 니은을 푸는 거였어요.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서 잘 봐주세요. 마인드도 좀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서 쉽게 접근하는지. 디귿에 가보면 P를 끊기 전까지 A의 중력 포텐셜 감소는 BC의 운동에너지 증가의 합보다 크니 디귿을 내가 교훈을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데 디귿은 놀랍게도 이렇게 풀면 안 풀립니다. 이렇게 갈 생각을 하고 풀어봤던 사람들은 P를 끊기 전이니까요. 끊기 전이에요. 끊기 전인데 이 끊기 전일 때는 ABC가 같이 가니까 그러면 ABC 전체가 같이 갈 때 이 6칸의 합이 0이 나와야 돼요. 6칸의 합이. 근데 이때 ABC는 다 빨라진다 그랬죠. 여기 보면 처음에 끊기 전에는 빨라진다 그랬으니까 빨라진다. 그런데 A는 내려갈 거고 B도 내려갈 거고 C는 올라갈 거야. 그러면 문제 디귿에 가보면 A의 중력 포텐셜 감소가 요건데 BC의 운동에너지 증가가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같겠니? 이게 이거보다 크겠니?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뿔이 있고 마가 있다 보니까 이걸로 못 알아보겠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이 문제를 낼 때 출제진들이 이런 걸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표를 쓰진 않아. 내 인간 강사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이들한테 항상 인간 강사가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그러면 이제 다 나와. 뭐 배모 씨는 이렇게 가르치고 뭐 이러면서 애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이런 걸 한다는 거야. 증가하는 양의 크기는 감소하는 양과 크기가 같아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배우나 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걸 그리지 않아도 이런 마인드로 하는 거지. 사실 플러스 되는 거와 마이너스 되는 거 같다. 이런 식으로 푸는 사람들이 인간 강사에 의해서 자꾸 훈련되고 있으니까 출제진이 난 일타 강사가 얘기하는 그거 안 먹히게 해줄게. 이게 이 문제 이렇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양과 감소하는 양이 같긴 하겠지만 그걸로 못하게 해보지 뭐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낸 거지. 그래서 디귿은 그럼 뭘로 풉니까? 거기에 A의 중력 포텐셜 감소 일단 한번 써보자. A의 중력 포텐셜 감소. A의 중력 포텐셜 감소고
그 다음에 BC의 운동에너지 증가. BC의 운동에너지 증가. 이렇게 기호로 구분해 놓을게. 얘는 뭐냐면 3M짜리가 얘네들이 줄을 끊기 전까지 이동한 거리가 여기 딱히 안 나와 있는데 H만큼 이동했다고 가정해보자. 알겠지? H만큼 이동을 했으면 3M짜리가 H만큼 이동했으면 이만큼 포텐셜 변한 거지. 맞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BC의 R자임의 한율로 구하면 되는 거거든. 맞지? 운동에너지 변화는 R자임의 한율이다. 기억나지? 그래서 B와 C의 R자임이 얼마냐면 BC는 총질량이 3M이에요. 3M. 가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얘가 한 일은 여기다 변이가 H였으니까 이것도 H지. 그런데 좀 전에 이 가속도가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됐냐면 그 A가 3분의 G라는 걸 알게 됐거든. 확인해 보니까 얘가 얘보다 정확하게 3배 커요. B가 맞았죠. 그냥 크다가 아니라 3배 정확하게 크다. 알겠지? 이런 문제 정도면 15번 정도에 나온대요. 20번은 아니고 이게. 선생님이 이제 알아보기 쉬우라고 이제 쓰다 보니까 이런 풀이가 안 먹혔던 거죠. 이런 풀이로 풀었던 거죠. 가속도는 이걸 대입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풀리게 할 수도 있는지 출제진은 교비용어합니다. 아무래도 출제진이 현직 교사들이고요. 같이 대학에서 공부했던 그 친구는 학원 나간다고 나가더니 저기 동창회 때 보니까 차도 의리의리한 차를 딱 몰고 나타나고 같이 공부했고 같이 고생했는데 왜 쟤는 저렇게 잘 벌고 있고 나는 현직 교사로 맨날 이렇게 지지를 볶고 앉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출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네. 그러면 네가 맨날 1등으로 나가는 걸 내가 멈추게 해주마. 그러면서 강사가 맨날 강조하던 거를 안 먹히게 딱 문제를 내밀게. 알겠지? 그래가지고 대치동에 날라간 강사가 많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걸 딱히 얘기하면 또 누굴 폄하한다 뭐 이래가지고 또 뭐라 그럴 수 있으니까 넘어간다. 하여튼 알아보면 그런 게 많아요. 넘어갑시다. 이제 197번. 이 197번 문제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인식을 하면서 가봅시다. 여기에 이제 도르래가 이렇게 놓여 있고 문제 보니까 어디 뭐라고 써있냐 질량이 같은 두 물체군요. 그럼 여기 애초에 질량이 같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량이 똑같은 값을 써주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도 용수철이 이제 늘어나 있는데 이쪽에도 용수철이 있군요. 이때 이 용수철은 원래 길이보다 L만큼 늘어나 있고요. 원래 물체가 있었으면 여기에 썼어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가지고 결국 물체가 여기까지 L만큼 늘어나 있고 여기도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한 이쯤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만큼 늘어났다 치고 그걸 L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L 늘어났다예요. 늘어났다. 팽창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용수철이 팽창했다. 늘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용수철 상수가 같다고 거기 문제 네 번째 줄에 써 있으니까 편의상 여기다 K라고 똑같이 써놓읍시다. 네. 용수철 상수를 똑같이 K라고 써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놈의 줄은 맨날 끊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줄을 딱 끊게 되자 얘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여기서 X만큼 더 압축된데 여기서 X만큼 압축된 데까지를 이제 줄 끊게 되면 여기까지를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L과 X의 관계를 찾아라. L과 X의 관계를 찾아라. 일단 여기를 끊으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을까? 중력과 탄성력이다. 보존력밖에 없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겠군. 이걸 알아봐야 돼. 알겠지? 중력과 탄성력밖에 없다. 보존력밖에 없다. 비보존력이 아니라 없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우리 아까 배운 건 잘 기억하고 있지, 그제? 많지 않았어요.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정지하고 있었고 내려가서 이 밑에 가도 정지를 함으로
운동 에너지 변화는 없다 일단. 운동 에너지 변화는 없다. 운동 에너지 변화는 없고. 그럼 포텐셜 변화는 얼마인가? 포텐셜 변화. 그 포텐셜 변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력 포텐셜 변화고 또 하나는 탄성 포텐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변화의 합을 다 합치면 0이 나와야 돼요. 그죠? 물론 여기서 중력 포텐셜은 얘가 내려간 걸로 봐서 이건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늘어나고 여기는 줄죠. 일단 중력 포텐셜은 얘가 얼만큼 변하게 돼 있냐면 얘는 m짜리가 L 플러스 x만큼 내려갔으니까 m짜리가 L 플러스 x만큼 내려갔으니까 이만큼을 내려가게 돼요. 요만큼 중력 포텐셜 변화는 여기까지 이해되지? 탄성 포텐셜 변화는 2분의 1 kx 제곱 변화인데 처음에는 L만큼 늘어나 있고 나중에는 x만큼 압축되어 있는 거니까 2분의 1 k x 제곱 빼기 L 제곱 이렇게 쓰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 변화입니다. 그래서 0 플러스 마이너스 mg L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k x 제곱 마이너스 L 제곱 이걸 다 합친 게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요 크기와 여기에 있는 요 크기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과 X의 관계가 나와야 되니까 L과 X 관계가 나와야 되니까 mg가 k의 몇 배인지가 딱 나와야 돼. mg가 kl의 몇 배인지 이것만 나옵니다. 그것만 나오면 이거 답은 나와.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건 역학자의 보존을 일단 빨리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죠? 아까 저쪽에 있는 문제는 좀 작다 해서 그렇지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이번에는 인식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20번이겠지. 그래서 최종 정리해보면 여기까지 생각한 바에 의하면 이걸로 수식 하나를 정돈해보면 mg L 플러스 x가 2분의 1 k x 제곱 빼기 L 제곱과 같아야 여기까지 일단 갈 수 있었어요. mg하고 kl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림을 다시 보니까 이게 2m짜리거든요. 여기다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2m짜리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2m짜리에 중력이 있을 거고 이쪽으로 중력은 2mg가 되겠지. 아래쪽 방향으로 용수철 얘가 당기는 힘이 L만큼 늘어나 있으니까 KL만큼 자꾸 당기고 있어요. KL.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여기를 이제 눈여겨서 잘 봐야 되는데 이 힘이긴 해. 위로 당기는 게 이 힘인데 이걸 F라고 하면 이 F가 여기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F가. 근데 이 F라는 게 알고 보면 뭐냐면 이것도 F니까 이쪽으로 작용하는 게 이게 똑같아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2분의 F씩 나와야 돼. 그래야 여기에는 도르래의 R자임이 0이 되지. 보이지 그지? 게다가 이건 동일한 줄이니까 장력이 똑같아야 돼요. 여기가. 그런데 이 2분의 F가 뭐냐? 이 2분의 F의 정체가 바로 이 탄성력이거든. 2분의 F가. 그러니까 2분의 F라고 하는 거의 정체가 뭐냐면 KL이다 보니까 F는 2KL에 들어가 있어요. 그저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은 얘가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 얘기는 R자임이 0이 된다는 거니까 KL이 EMG였던 거죠. 이 상황이었어.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게. 그래서 얘를 바꿔치기 하면 mg 대신 2분의 KL로 갈아 끼우면 여기가 똑같아야 돼. 그치? 그래서 이제 거의 계산 끝났어요. x 제곱 그다음에 여기에 이게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L 제곱이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넘으면 마이너스 2L 제곱이 되겠고 L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LX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Z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를 2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끌고 가면 되겠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L 또는 2L 답은 2L 3번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L은 뭡니까? 마이너스 L은 이거 이게
좌표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L 지점에 있거나 여기에 플러스 2L 지점에 있으면 얘는 정지해. 다시 얘기하면 중력 포텐셜과 탄성 포텐셜을 합치면 0이 되는 지점 찾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 그 얘기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이 이 끝하고 이쪽인데 마이너스 L과 플러스 2L 지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마이너스 L 지점이 이미 가르쳐줬던 거지. 그래서 플러스 2L이 다. 알겠지? 수학책 놀랍죠, 그죠? 양쪽을 다 보여줄게. 자, 이번엔 198번. 넋이 나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 여기는 오늘 그냥 관람만 하기로 했어요. 관람이 아니라 진짜로 학습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이 관람만 가지면 안 되고 이 영상 필요할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따로 찍고 있어. 아까 끊어버리고 다음 거 다시 찍고 있으니까 그것만 보내달라고 해도 돼요. 알겠죠? 5문제 마지막에 푼 거 보내주세요. 그럼 이것만 딱 보내줄게. 알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하면 한번 극복해봐봐. 알겠지? 어려운 문제를 연습하다 보면 뭔가 확 발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목표로 해서 쉬운 문제는 야 쉽네. 그렇지만 갑자기 안 풀리네. 해설지 보니까 넌 역시 별거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푸는 거야.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헐씨 이것도 어렵네. 이것도 어려워. 다 어려운 거지. 근데 진짜 어려운 걸 본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문제가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한번 이거 극복해보고 알겠어요. 대신 쉽진 않아. 이거 쉬웠으면 20번이겠네 이게. 20번이면 20번은 있잖아. 의대 간 데도 틀려. 그게 20번이야. 의대 간 데도 틀려. 예를 들면 80번에 200번 문제는 손을 댄 애가 전국에 거의 없어. 80번에 200번 문제는 전국에서 이 문제를 손으로 건드린 사람이 거의 없다. 물론 그때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사실 다른 문제도 개 어려웠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손을 댄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수능을 쳤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재수생으로 왔는데 문제 전혀 기억이 안 난대. 왜? 풀어본 적이 없어. 수능날 치고 복습한 거 봤어? 수능날 자기가 친 걸 복습하는 사람 봤냐고. 없지 그제? 결국 문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전년도 자기가 시험 보기 전년도까지 기출문제 그거는 많이 봤지. 근데 자기가 정작 본 수능은 기억 한 번도 아니면 아예 손도 못 대봐. 알겠지? 그랬기 때문에 거의 기억 못해. 이거 어쨌든 쉬운 문제는 아니야. 자 이제 198번 여기서 써도 되겠지? 시간 안에 못 풀겠다 야. 이거 빨리 간다. 알겠지? 괜찮겠지? 조금만 빨리 갈게. 이거 너무 상세하게 갔어요. 조금만 단축하겠습니다. 단축이 될 겁니다. 일단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세 번째 줄 용수철을 압축시키는 동안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는 말로 해보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에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A고 얘의 변화량의 3배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 가 상황에서 손으로 붙잡고 있던 A, B를 손을 딱 치우니까 A는 용수철에 꽂혀있는 놈인데 B는 갖다 댄 거야. 그래가지고 손을 딱 치우니까 A가 용수철에 의해서 밀려 나오면서 B를 쫙 밀고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B가 떨어져 나가요. B가 떨어져 나가고 A는 8D보다 더 간 9D, 그러니까 D를 더 가는 거지. D를 더 가가지고 거기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이렇게 물어봐요. 와 진짜 끝도 없네요, 그죠? 이것도 이제 당시에 처음 푸는 아이들은 뭐 난감했어요, 되게. 근데 쌤은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 A, B가 붙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8D를 기준으로 보지 말고 A, B가 붙어서 여기까지 갈 때 거기가 이제 6D 거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A, B가 떨어져 나가는 거리가 있는데
이때 또 AB가 분리되는 지점이 여기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문제인데 여기서 6D 내려간 지점이 6D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이 지점에 가면 탄성력이 0이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탄성력이 0이 되는 지점인데 여기가 두 물체가 분리되는 지점. 두 물체가 분리되는 지점. 선생님 왜 여기 탄성력이 0이 되는 지점에서 왜 분리가 됩니까? 이걸 묻고 싶은 사람들은 나중에 클리닉에서 해결하자. 알겠지? 이거 하다가 오늘 1시간 또 간다 이제. 그러니까 이건 찬찬히 나중에 한번 클리닉에서 필요하면 질문해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A는 이 밑으로 가버리고 B는 아니지 A는 이 위에 있고 B는 이 밑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툭 떨어져 나가. 여기서부터 A, B가 이렇게 벌어져 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간격이 이게 D야 왜냐면 6D 밑에 그러니까 천정으로부터 여기까지는 8D인데 여기까지가 9D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D를 더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A는 요 D를 갈 때 B는 이 밑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한참 신나게 혼자 가고 있을 텐데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치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여기다 써보자. 운동 에너지를 여기다 쓰고 중력 포텐셜을 여기다 쓰자. 탄성 포텐셜을 여기다 쓰자고.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는 0이었고 중력 포텐셜은 얼마냐면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을 거야. 여기를 높이를 0으로 잡을 거야. 탄성력도 물론 여기가 0이고 그래서 중력 포텐셜은 여기까지 높이가 두 물체가 2m짜리니까 2m짜리가 높이 6D만큼 올라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용수철은 6D만큼 찌그러져 있으니까 2분의 1 K 6D 제곱 이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였어요. 그랬는데 여기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A와 B 전체의 운동 에너지고요. 중력 포텐셜은 0이 될 거고 탄성 포텐셜도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친 값이 이거 같으면 돼요. 이 역학적인 도중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 합은 요만큼이 나올 텐데 하필이면 여기서 A의 포텐셜 변화가 M짜리가 6D를 찌그러뜨릴 때의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3배라고 했으니까 탄성 포텐셜 2분의 1 K 6D 제곱에 해당되는 값이 18mgd다 그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값이 여기가 18 66에 36에 2로 나눈 게 18이니까 KD 제곱이 mgd니까 KD가 mg 이런 단서를 우리한테 가르쳐준 겁니다. KD가 mg야 라는 걸.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거를 요거니까 18mgd로 갈아 끼울 수 있겠고 이걸 18mgd로 그럼 이게 합이 30mgd가 되니까 얘가 30mgd야. 그치? 그럼 지금부터 이제 A만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A만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니까 A는 이 둘이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에 딱 절반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A의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15mgd가 있었을 거고 이거의 딱 절반. AB 전체의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이니까 A만의 운동 에너지는 이거의 절반이다. 질량이 똑같아서. 그래서 요만큼일 텐데 여기서 이제 B만큼 내려오게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A의 운동 에너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고 중력 포텐셜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질량 M짜리가 D만큼 내려와 버렸고 그 다음에 B만큼 용수철이 늘어나 버렸으니까 2분의 1 K D제곱 이렇게 돼야 되고 하필이면 요거를 mgd로 갈아 끼워야 이 답이 mgd의 몇 배인지가 나올 거야. 이게 답이야. 그래서 요게 kd가 mg라고 했으니까 이게 2분의 1 mgd가 되는 거고 다 왔네. 따라서 2a는 15 빼기 2분의 1 아니지. 거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저 정도 넘겨야죠. 플러스 2분의 1 이게 답이거든요.
그 다음 199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빨리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만 뭐 괜찮다 그러면 5분 정도 추가돼도 될까요? 수위를 끝낼 때까지 5분 정도 살짝 넘어갈 수도 있어요. 같이 어디지? 이번엔 한번 충격적으로 빨리 풀어봅시다. 190번. HA에 있던 A는 내려오다가 4분의 3H 마찰 구간을 지나게 되고 그러고는 되돌아갔는데 4분의 H로 되돌아갑니다. 이게 A의 모습이었고 이때 마찰 구간을 지나게 돼요. 높이 4분의 3H 마찰 구간을 지나게 되고 B 같은 경우는 HB에서 내려옵니다. HB에서 내려와가지고 충돌을 한 다음에 4H로 올라가요. 까딱 잘못하면 4H에서 내려온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문제 잘 보면 첫 번째 줄에 HA, HB 지점에 가만히 논다 그랬어요. 잘 보고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낮은 데서 내려왔는데 선생님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갑니까? 그거는 이제 A가 B한테 에너지를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A는 이제 터무니없이 에너지를 뺏겨가지고 얼마 못 올라갑니다. 이런 일도 당연히 벌어질 수 있어요. 운동량도 보존되지만, 운동량도 보존되겠지만. 근데 여기에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면 질량이 3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질량이 3대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열심히 강조했던 것 중에 질량비는 속도 변화 역수비 그래도 뭐 기억나지? 그래서 얘가 충돌을 하니까 충돌을 하게 되니까 운동량이 보존될 거고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건 질량비가 3대 2니까 속도 변화가 2대 3이 나와야 된다. 속도 변화가 2대 3이 나와야 된다. 이걸 알 수 있죠. 충격적으로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이때 얘가 얼마로 올라가면 4H로 올라가고 얼마로 올라가면 4분의 H로 올라갈까? 이 생각을 할 때 H에서 내려왔을 때 바닥에 내려오면 속도 V가 된다라고 하는 이 공식은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V가 루트 H에 비례하게 돼 있어. 루트 H에 비례하니까 4H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속도를 2V라고 보면 이게 2의 제곱이 4가 되는 거지. 그렇지? V제곱에. 그러면 4분의 H로 올라가기 위한 이속력은 2분의 V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B의 속력은 이만큼 튀어나가고 A의 속력은 이만큼 튀어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번째 줄에 B의 속력은 충돌 후가 충돌 전에 2배. 충돌 후가 충돌 전에 2배. 알겠지? 이렇게 제시했어요. 문제에서. 그러면 여기 실제로 3V가 변했다는 얘기거든. 여기가 3V. 그럼 여기 얼마 변해야 돼? 2V가 변해야 돼. 여기가 3V가 실제로 변했으니까. 맞지? 여기가 2V가 변하려면 여기가 2V가 변하기 위해서는 여기의 속력이 얼마야 되냐? 2분의 3V야 돼. 오케이? 2분의 3V. 거의 다 왔다. 그러면 2분의 3V. 그러니까 2V로 가면 4H까지 가고 2분의 V로 가면 4분의 H까지 가니까 V로 왔다는 얘기는 이거 H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야. H에서 내려왔다는 얘기고 2분의 3V로 갔다는 건 이거 원래 4분의 9H까지 갔다는 얘기야. 4분의 9H.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 4분의 9H. 근데 여기가 등속운동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4분의 3H 구간 동안 속력이 안 변했어. 알겠지? 그래서 원래 4분의 9H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4분의 3H를 그냥 내려온 거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합쳐주면 얼마가 되지? 4분의 12H지.
네, 그게 바로 얘야. 4분의 12H. 바로 3H.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의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 여기서는 3분의 1이 답이겠네. 답 2번. 여기서는 다시 뭐라고요? 4분의 3H 응. 4분의 9H 아 이걸 왜 더하냐고. 이 HA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구간이 없었으면 이걸로 오기 위해서 이 높이에서 내려왔어야 돼. 이게 원래 HA여야 된다는 거지. 근데 등속 운동하면서 4분의 3H로 그냥 내려온 거리가 있거든. 그게.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걸 더한 게 원래 높이 HA였다는 거야. 이해된 거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안 푸는 사람들 많다. 어떻게 푸냐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에서 4분의 3H라는 데는 포텐셜 에너지를 뺀 만큼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이제 길어질까봐 내가 충격적으로 짧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근데 원래대로 제대로 푼다 그러면 여기 에너지 보존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처음 에너지가 얼마였고 중간에 얼마가 사라졌고 나중에 얼마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산이 오래 걸릴까봐 일단 짧게 해봤어요. 또 필요한 부분들은 개인 클릭에 더 묻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는 작작이 더 묻자. 200번. 얘는 이제 계산마저 충격적입니다. 200번 문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A가 튀어나가는데 얘는 M짜리예요. A가 M짜리고요. 그 다음 B가 이렇게 튀어나가는데 그 B는 질량이 2M짜리입니다. 2M짜리. 9H에 있다가 H로 올라가요. 얘는. 이렇게 9H에 있다가 H로 올라가고 얘 같은 경우는 아주 복잡합니다. 처음에 탄성 에너지도 있고 중력 포텐셜도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마찰을 구간을 지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면서 또 마찰 구간 지나 복잡하니까 이건 냅두고 일단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이 풀이를 보면 요거 H가 V만큼 만들면 4H는 2V 4분의 H는 2분의 V 뭐 이런 식으로 가듯이 9H는 3분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V 이렇게 돼. 어떻게지? 이건 바로 갈 수 있겠지? 네, 저기 9월 모평 이게 20 연계되어 있긴 해요. 그죠? 연계되어 있어요. 여러 면에서는. 그래서 빨리 풀 수 있으면 그러니까 고인물을 넘어서 썩은 물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연습이 돼 있을 테니까 나 이거 바로 써. 막 이런 얘기야. 출제진들은 그런 의도가 깔려 있죠. 그러니 출제진들이 벌써 이미 썩은 물을 위한 문제를 내고 있는 거죠. 무슨 원리 중심 뭐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연습 구조 이런 거. 근데 여기가 질량이 1대 2란 말이야. 그럼 속도 변화가 얼마가 일어나야 되냐면 속도 변화가 A와 B에 대하여 여기가 질량이 1대 2니까 2대 1이 나와야 돼. 속도 변화. 그치? 속도 변화가 2대 1이 나와야 되는데 그 1에 해당하는 속도 변화가 4V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8V가 나와야 돼. 속도 변화. 그렇지. A는 속도가 8V가 변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 줄에 A와 B는 수평면에서 같은 속력으로 충돌한다고 다 밑을 딱 꺼놔야 돼. 수평면에서 A와 B는 여기에 충돌을 할 때 이게 똑같은 속력으로 충돌한대.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줘도 되는데 치사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말로 써놔가지고 잘 안 보이게 해놨어요. 항상 수능이 그렇지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V라는 걸 딱 알게 되자 와 그럼 여기도 8V가 변해야 되니까 너 5V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치?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에서 3V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그래서 봐. 3V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이 3V라 그러면 얘는 얼마를 가져야 되냐면 9H를 가야 돼. 9H. 9H에서 내려와야 돼. 그치? 9H에서 내려와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25H에서 내려와야 돼. 알겠지? 25H에서. 이 같은 구조잖아요. 그죠? 보이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필이면 요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9H가 아니라 9MGH죠. 9MGH. 요거는 25MGH. 오케이? 근데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쓸 거냐면 MGHA를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시험장에서 굳이 이런 걸 가르쳐줄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PA라고 쓸 거고 MgH를 이거를 P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B만큼 찌그러진 탄성 에너지 2분의 1 KB 제곱을 2라고 쓸 거야. 그러면 이게 부피라는 거예요. 부피. 9MgH. 부피. 알겠지? 그래서 색깔을 바꿔가지고 여기다 부피에 해당하는 이 값이 나오려면 부피에 해당되는 이 값이 나오려면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있었냐면 HA 높이에 있었으니까 PA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탄성 에너지가 B만큼 찌그러져 있으니까 이만큼 있었고 그러고 나서 내려오다가 마찰면을 지나면서 등속운동하면서 EH를 내려왔으니까 EMGH만큼 감소를 해요. EMGH만큼 감소했다가 EP가 감소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된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25P가 되는 건데 이게 25P가 되는 건데 요거를 여기다 다시 써보면 25P였던 애가 올라가면서 똑같은 에너지를 또 손실받아요. 그림 나에서. 그래서 올라가면서 아까하고 마찰이 똑같이 감소하다 보니까 EP를 빼고 나머지가 거기에 ED만큼 찌그러졌으니까 ED만큼 찌그러지게 되면 여기가 4E가 됩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이거에다가 4E만큼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 중에서 우리는 얘가 P의 몇 배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HA가 얼마냐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정돈을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다 써볼게. PA 플러스 2는 11P가 되고 밑에 있는 식을 보면 PA 플러스 4E 이퀄 23P가 되므로 얘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요놈인데 이걸 빼버리면 안 되니까 4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3PA가 21P가 되므로 PA는 7P였던 거고 이게 MgH니까 이게 MgHA니까 7H입니다. 1번. 맞다. 기네. 200번은 여기였어요. 이게 9월 목표보다 어렵군요. 저기 9월 목표이고 이쪽이 이제 수능입니다. 수능은 좀 다르네. 그래서 9월 목표를 20번을 짱짱하게 맞춰놓은 애들이 암산으로도 풀 수 있네. 이러고 풀었다가 이제 수능 날은 풀게. 확실히 만만치 않다. 시간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1분 땡겼어요. 7시 4분입니다. 고생을 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클리닉에 와서 하자고. 알겠지?